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31일 오후 5시입니다. 조갑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조갑제닷컴이 요사이 돌아가고 있는 이 북핵 사태와 관련한 아주 흥미진진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 책 소개를 하면서 파키스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나라가 몇 개가 있습니다. 핵 개발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나라입니다. 즉 러시아 그리고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북한에 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 개발 기술을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로로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조갑제닷컴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젊은 기자, 이 김명남 씨가 아주 흥미진진한 이 내막물을 썼습니다. 제목이 죽음의 상인 AQ 칸의 북한 커넥션, 김일성과 부토의 핵거래, 세계적 북핵 전문가 그룹 최초 인터뷰입니다. 이 책이 460페이지가 넘고 값은 2만 원입니다. 서점에서 구할 수 있고 조갑제닷컴에 직접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이해하는 데는 이 표지와 우리 표사라고 불리는 제일 뒷면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쓰여진 이 설명서를 쭉 읽으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 책을 낼 때는 제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 표사 제일 뒷면에 무슨 글을 올릴 거냐 하는 것을 신경 쓰게 되죠. 김명남 기자를 우선 소개하면 1988년 서울 출생,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다니던 졸업했던 조지 워싱턴 대학 졸업을 했고 역사 정치학 전공을 했습니다. 미주중앙일보 그리고 코리아 중앙데일리, 미국의 소리 VOA입니다. 그리고 조갑제닷컴의 기자를 역임했고 지금 미국에서 프리랜서로 열심히 글을 조갑제닷컴에 쓰고 박정희 전기를 낭독하고 있는 아주 젊은 기자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파키스탄 핵 개발의 흥미로운 점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도 핵 개발 정책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알리 부토 총리는 1965년 풀만 먹게 되어도 핵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군부 쿠데타로 물러나 사형 선고를 받고 교수형을 당하면서도 핵 개발 계획을 외부에 털어놓지 않았다. 파키스탄은 이후 군부와 민간인 출신 지도자가 여러 번 돌아가며 나라를 이끌었다. 정권 교체 과정에서 쿠데타와 암살 시도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음에도 전임 정권이 추진하던 핵 개발 계획만큼은 똑같이 이어받았다. 아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느 나라가 핵 개발을 하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정권 교체가 자주 일어나는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에서는 상당히 이게 어렵죠. 그러나 파키스탄에는 이 정치인보다 더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군부입니다. 파키스탄 군부가 핵 개발 계획을 책임지고 뒷받침하니까 민간 수상이나 민간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또 민간 대통령과 민간 수상도 다른 정치 견해는 차이가 있지만은 군부와 가끔 갈등을 하지만은 핵 개발 하나만큼은 절대적으로 밀어주었다 이겁니다. 바로 북한이 핵 개발에 성공한 것도 마찬가지고 한국이 핵 개발에 실패한 것도 바로 이 점에 있다는 것. 핵 개발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명운을 걸고 하는 것이다. 풀만 먹게 되어도 핵 개발에 나선다. 이 알리 부토 총리의 이 집념은 바로 북한이죠. 굶어 죽어도 핵 개발한다 이겁니다.
핵 개발이라는 것은 체제의 운명을 거는 겁니다. 그거 실패하면 망합니다. 성공하면은 그것을 막지 못한 나라가 망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현실이죠. 이렇게 파키스탄이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도가 1974년에 핵실험을 해서 핵무장했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핵무장하니까 인도에 비해서 국력도 모자라고 인구도 적지만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핵을 만들게 되었다 하는 그 스토리가 이 책의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 문제를 연구할 때 한 체제가, 한 국가가 어떤 결심을 하고 국가 지도부가 어떻게 밀어주느냐, 요 점을 봐야 됩니다. 핵 전문가들이 본 중국, 파키스탄, 북한의 삼각 핵 협력 미스테리에 대해서 이 세계적 전문가들이 김명남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이 안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이름만 들으면 아주 유명한 분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 브루스 벡톨 전 미 국방정보국 분석관 등 인류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또한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 AQ 칸이 작성한 자술서도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AQ 칸은 죽음의 상인으로 불려져 있는데 이 파키스탄 핵 개발의 주인공이 AQ 칸이라는 이 과학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나의 지식과 경험이 없었다면은 파키스탄은 절대로 핵무장 국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나의 추진력과 지식 덕택에 파키스탄이 지금 꼿꼿이 서서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작업 속도와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는 우리의 숙적과 반대 세력들 그리고 서방 세계를 놀라게 했다. 서방 세계는 자전거 체인이나 바느질용 바늘도 만들지 못하는 제3국가가 가장 빠른 기간에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핵기술을 완성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주 당당한 주장이네요. 바늘도 못 만드는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만들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지금 그것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뭐가 있었느냐? 국가 엘리트 집단의 의지가 있었다. 생존 의지가 있었다 이겁니다. 생존 의지가 있었다. 그걸 막으려면은 그만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역대 정권이 그게 없었어요. 박정희를 빼고. 그 뒤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 의지가 없었습니다. 사생결단을 하고 일점 불사를 하고 막으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은 그런 의지는 아예 없고 오히려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을 도와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나 하는 의심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아주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드라마는 뭐냐 하면은 이 스토리에서 주인공을 아까 HQ 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HQ 칸만큼 자주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부토입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에 부토란 이름과 자꾸 붙어다니는 거 아시죠? 옛날에 알리 부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리 부토 대통령이었어요. 알리 부토가 쿠데타로 정권이 물러나고 하크라는 군사 지도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10년 이상 집권하다가 이 비행기 폭파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파키스탄에는 비명 행사하는 지도자가 많아요. 알리 부토가 그 한 사람입니다. 1979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이 하크가 알리 부토를 사형 집행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핵 개발은 알리 부토에서 시작됐어요. 하크는 파키스탄 대통령으로서 아주 미국과 친했습니다. 미국이 그때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는데 침공한 소련을 치기 위해서 파키스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크가 지도자, 독재를 하더라도 다 눈 감아줍니다. 이 하크가 또 80년대 말에 가면은 비행기 폭파사고로 죽어버려요. 그 폭파 사건도 아주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형 집행된 알리 부토의 딸이 이번에는 또 선거를 통해서 수상이 됩니다. 집권하는 거죠. 바로 유명한 이 아주 미인으로도 알려져 있었던 이 부토, 베나지르 부토죠. 베나지르 부토. 이분은 또 수상을 한 번 하다가 쫓겨났다가 또 들어와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망명도 하고 아주 테러 위협도 받고 하다가 드디어 2017년 12월 총선을 앞두고 유세를 하던 중에 폭발물로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녀가 다 암살되고 말았어요. 이 부토 여사는 이슬람권에서는 처음으로 권력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나지르 부토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아버지가 시작한 핵개발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베나지르 부토의 증언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베나지르 부토가 2007년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와서 총선에 나오기 전에 영국에서 망명하고 있을 때 바티아 기자라는 아주 훌륭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2003년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지 말라고 하면서 쓴 내용을 이 바티아 기자가 안녕 부토 총리를 굿바이 부토 총리라는 책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1993년에 부토 여사가 중국을 방문한 김에 북한을 갑니다. 거기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그런데 김일성을 만날 때 여기 칸 박사와 파키스탄 군부의 부탁을 받고 CD를 하나 가지고 갔다 그럽니다. 그 CD를 가지고 가서 김일성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김일성으로부터 CD 하나를 받아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전달한 CD는 농축 우라늄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받은 CD는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 즉 파키스탄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수입을 하고 그리고 북한에는 우라늄 농축 기술을 제공을 했다. 바로 부토 총리가 군부의 부탁을 받고 그 정보 전달책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김일성과 부토의 핵거래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꼭 무슨 첩보 영화 같죠? 첩보 영화 같죠?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이 국가지도부가 핵 개발에 심지어 CD 전달책 역할까지 한다는 바로 그 처절한 차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하고 결국 핵폭탄을 지금 한 4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핵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없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NCND라고 그러죠. 그러나 세상이 다 이스라엘은 핵 강대국이다 이렇게 딱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증거를 통해서 그것이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겠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핵 개발을 할 때는 프랑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프랑스와 같이 공동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이걸 미국이 몰랐겠어요? 미국이 다 지켜보면서 특히 유대인들이 도와주는 걸 지켜보면서 덮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핵을 가져야 생존할 수 있다 하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죠.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데 그러면 공짜로 됐겠습니까? 그게 그냥 부탁한다고 될 일입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이스라엘 지도부가 이 비밀을 유지했느냐. 또 이 폭로를 하겠다는 기술자가 한 사람 영국으로 갔다가 우리 모사드가 그 사람을 잡아옵니다. 그냥 잡아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 감옥 살립니다. 이스라엘은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 책의 제목을 쭉 한번 소개해드리면 마치 첩보소설처럼 들릴 겁니다. 제1장이 진념과 광기의 과학자, 바로 A.Q. 칸이죠. 국제적 스파이가 된 번역가, 바느질용 바늘도 못 만드는 나라가 핵 개발에 도전하다. 2부가 핵 보유 선포와 핵 확산의 시작, 철권 통치자 지하학입니다. 의문의 비행기 사고로 숨지다. 파키스탄 카슈미르 반군 지원 대가로 이란에 핵 기술을 팔다. 김일성 만남부터 우라늄 농축 기술 담긴 CD 북에 건넸다. 파키스탄 핵실험에 성공하다. 그 다음에 여기 본론이 나옵니다. 북으로 향하는 파키스탄 우라늄 농축 기술. 고위탁을 북자, 북한 파키스탄에서 1998년 비밀 핵실험 성공했다. 1998년에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합니다. 그 전에 인도가 핵실험을 하니까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6차례 핵실험을 하는데 한 번은 북한의 핵탄두를 가져와서 실험해 주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입증된 건 아닙니다. 캬칸 북 핵기술 확보 위하여 파키스탄 군부에 350만 달러의 뇌물을 전달했다. 그 가난한 북한이 핵기술, 우라늄 농축 기술을 얻기 위해서 파키스탄 군에 350만 달러의 뇌물을 줬답니다. 칸의 몰락, 풀리지 않는 의혹. 이 칸은 또 가택 연금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당시의 파키스탄 대통령 무샤라프, 군인 출신입니다. 무샤라프에게 HQ 칸에 대해서 조처를 좀 해달라.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핵 기술을 지금 팔고 있다. 북한은 물론이고 뭐 이란이라든지 여기 카다피의 리비아에 팔고 있다. 이 조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무샤라프가 그때 부시 대통령이 막 중동을 아주 흔들고 있을 때입니다. 겁이 나서 AQ 칸은 완전히 파키스탄의 영웅입니다. 가택 연금해 버립니다. 연금한 뒤에 AQ 칸이 여러 경로를 거쳐서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글을 발표하기도 한 것인데, 아직도 AQ 칸이 조금 부자유스러운 상태인지 아니면은 군부와 짜고 하는 것인지는 그건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AQ 칸의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인데, 그러나 이미 파키스탄은 핵 강대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파키스탄이 개발한 핵탄두 이 개발에 또 돈을 댄 나라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만약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면 우리는 파키스탄으로부터 핵폭탄 수입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5부는 전문가 분석, 중국, 파키스탄, 북한의 핵 협력 미스터리.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주 쟁쟁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올브라이트 ISIS 소장 인터뷰, 백톨 교수 인터뷰,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 인터뷰.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기자가 아니면 이런 인터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미스테리 소설처럼 들립니다. 제가 사담을 하나 덧붙인다면, 저는 1996년에 파키스탄에 취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 레가리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때 수상이 이 부토였습니다. 이슬라마바드가 행정도시입니다. 이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듭니다. 그러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위험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부토 대통령은 처형되고 부토 대통령을 처형한 사람은 비행기 사고로 폭사를 하고 다시 컴백한 부토의 딸은 또 암살이 되고 그 암살된 후 부토의 남편은 그 부인의 후광을 받아가지고 또 대통령도 하고 이런 나라가 핵무기 하나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정정은 불안하면서도 그러나 이 체제를 딱 잡고 있는 게 군부입니다. 군은 단결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이런 소란이 있어도 이 나라가 무너질 수는 없죠. 그리고 인도 위협은 있지만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98년에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진 다음에는 인도와 아무리 긴장 상태가 있어도 이게 무력 충돌로 가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수시로 인도로부터 침공을 당해가지고 여러 번 졌어요. 파키스탄이 아주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98년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 잘못하면 핵전쟁으로 가니까요. 인구 14억, 조금, 한 몇 년 있으면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인구 대국이 되고, 파키스탄도 2억이 넘습니다. 이 두 거인끼리 핵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싸움을 안 하게 되니까, 일단 파키스탄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971년에 원래 파키스탄이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별로 없죠? 지금 파키스탄 말고 동파키스탄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방글라데시입니다. 근데 방글라데시에서 이 민중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독립하려고 하니까 파키스탄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쳐들어갑니다. 파키스탄 인도 전쟁에서 파키스탄이 손을 드는 바람에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로 독립하는 거죠. 방글라데시도 이 인구가 2억이 넘어요. 하여튼 이 단위가 엄청난 역인데 제가 파키스탄을 여행을 하면서 취재를 하면서 인상이 하나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세 부류입니다. 여자가 열심히 일해요. 어린이들이 또 열심히 일합니다. 어린이들이. 또 한 부류가 있죠. 당나귀입니다. 당나귀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인상이 정말 슬펐습니다. 그럼 남자는 뭐 하느냐? 남자 다 그런 건 알지만은 저 시골에 가보면은 남자들은 큰 나무 밑에서 앉아서 놀고 밭에서는 여자가 일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때 레가리 대통령 인터뷰를 했어요. 대통령 인터뷰를 하니까 이 레가리라는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토에 대해서 부토 수상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구나. 근데 그해 11월 이 레가리 대통령이 그 부토 여성 부토 총리를 해임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샤리프란 수상이 그 뒤에 등장하는데 나중에 이 또 샤리프는 레가리 대통령을 또 쫓아내고 이렇게 아주 막 희한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파키스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은 가장 가난한 나라가 가장 무서운 무기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에 그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군부입니다. 파키스탄 군부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보다는 저는 덜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문명이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혼자서 결정을 해요. 집단적으로 결정할 때는 큰 실수를 하지 못하죠. 그러나 김정은은 혼자서 결정할 수 있어가지고 오늘 밤이라도 핵미사일 발작을 해가지고 뭐 정신착란증에 걸렸다든지 핵미사일 발사 도탄을 눌렀을 때
서울에 떨어지는데 7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핵폭탄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아찔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북원추 사건을 일으켰어요.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남한에서는 원전 파괴, 북한에서는 원전 건설, 이게 뭐냐 하고 모처럼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핵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